접선도 같이 만들어진다. 해서 변곡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있으면은 3차 함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잊으면 안 되는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냐? 비율관계죠. 비율관계라고 하면은 극대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어줬을 때 요렇게 극점, 변곡점 올려주면은 1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어주면 여기 교차되는 부분 보이죠? 얘가 1대 루트 3. 이렇게 비율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반대쪽에도 똑같이 생길 거고, 이때 이 비율관계는 우리가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흔히 자주 쓰기도 하고 내신에서도 간간히 쌤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비뚤비뚤하네. 자, 해서 비율관계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비율관계랑 변곡접선은 언제 쓰나요? 라고 하면은 비율관계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실전 문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변곡접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얘가 매끄럽게 곡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중에 fx한테 빼줘도 미분 가능이란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첫 번째 미분 가능이란 언급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봐도 되는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의 최소값이다 하는 부분도 변곡접선임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접선들 중에서 이렇게 접선들 중에서 이 친구는 제일 기울기가 어떤 친구다? 작은 친구다. 이 친구보다 기울기가 더 작을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f'x의 최소값이기도 하면서 f'x가 만약에 k가 되는 x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k가 일정하게 1이다라고 하면은 x값은 2개 있겠죠. k가 2다라고 하면은 한 기울기가 이 정도 되니까 또 2개 있겠죠. 근데 특정 k에 대해서는 x값이 하나뿐이에요. 언제다? 요 기울기를 가져버리면은 얘가 m이 돼버리면은 m은 무슨 근을 가진다? 한 근을 가지게 된다. 이때 m보다 더 작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x가 허근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한 그림을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다시피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점은 뭐다? f'x의 근이다. 근데 fx가 3차니까 f'은 2차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미분한 그림은 2차 함수고 얘가 프라임의 근이기 때문에 x 절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완성해 주면은 어이구 또 뚫어버렸네. 자, 그림을 완성해 버리면은 알파벳타를 예쁘게 뚫는 요런 그림. 그러면 이 친구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특징은 좌우 대칭. 이거 변곡점인 거 확인되죠? 이게 일치하는 거. 이게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서로 대칭 관계, 접선 기울기가 같다. 이런 맥락과 모두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점 대칭 도형이 되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f'의 최소값을 가질 때는 보다시피 꼭지점, 이 지점이 변곡점 지점의 x좌표와 동일하다는 성질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x축에 평행하게 긋지 않으면 비율관계는 엇나갑니까? 라고 하면은 비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까는 극점에서만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는데 극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올리면 얘는 이제 극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위의 점이고 여기 교차점 Q라고 하면은 비율 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까는 극점과 변곡점이었는데 이 극점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변곡점은 적용이 되느냐? 됩니다. 얘는 된다. 변곡점 적용되고요. 그러면 원래 3등분 되는 거니까 실제는 1대2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이 3등분점은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동일한 접선, 이 친구랑 기울기랑 동일한 접선을 그어주시면은 비율관계가 성립은 합니다. 성립은 합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요. 변곡점만 활용해 주시고 1대2 정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율 관계는 우리가 시중 문제집에서 이제 뭐 수능서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주면은 이렇게 3차 함수를 그어봤어요. 자, x절편이 1, 2, 6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때 결기점의 x좌표는 이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x절편이 3개 나와있죠. 누구의? 3차 함수의. 그렇다면 3차 함수의 뭐를 찾을 수 있다? 변곡점을 찾을 수 있다.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x는 3이 변곡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곡점. 즉 한 요쯤 되는 위치에 변곡점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1대2니까 얘가 1대2가 되는 상황. 그러면 간격이 2니까 4 정도 가면은 7 정도 잡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차 함수 한번 볼게요. 자, 4차 함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형들이 있겠지만 대표 개형만 얘기를 한다면 하나, 둘.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4차 함수는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는 이런 그림인데 수능에서나 내신에서나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는 요 두 가지 1번, 2번 개형. 그리고 3번 개형은 기본 문제 아니고서야 출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차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수보다 한 번 더 적게 그러면 3번까지 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즉, 극점은 최대 3개까지 생길 수가 있고 이 극점은 F'의 근입니다. F'은 지금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3차고요. 이 친구를 근을 구하면 3차니까 근이 최대 3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3개가 생기면 3번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의 개수로서 그래프 개형이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이 3개가 안 되면 1번 개형이나 아니면은 요런 개형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이 친구는 보다시피 운동 방향을 순간적으로 아까 2번 바꾼 모양이죠. 내려가는 게 그대로 내려가는 그래서 중근과 단일근. 그리고 이 친구는 근 하나일 때, 즉 두 쌍의 허근이 만들어진 경우가 요 그림이 되겠죠. 자, 일단 4차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비율 관계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해볼게요. 자, 4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요렇게 병행선 만들어주면은 1대3이라는 비율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1이라는 요 실제 길이 별이라고 지칭을 하면은 세로 살 때 값이 만들어집니다. 절대값 a 곱하기 별 4제곱. 근데 요 기본 틀 이해하고 이제 뭐를 붙여주면 되냐? 27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형태의 비율과 그리고 대표 살 때 한번 봤고요. 변곡점 위치도 간혹 언급은 있긴 한데 출제된 적은 없어서 언급만 하고 갈 건데 딱히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개형도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고 극점에서 올려주면은 1대 루트 2.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실제 길이를 별이라고 지칭을 하면 세로 살 때 길이는 절대값 a의 별 4제곱 그리고 얘는 옆에다가 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살 때까지만 한번 지켜봤고 개형에 대해서 심플하게만 더 정리를 해주면은 f'은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증감표 필요 없고요. 근의 개수로서만 그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다? 3번 개형.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중근이 있다. 1번 개형.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허근이 2개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근이 하나다 하면은 마지막 친구. 그리고 2번 개형은 뭡니까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2번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극점을 활용하는 문제, 변곡점을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